이번 시간에는 전략적 마케팅 과정과 홍보의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전략적 마케팅 과정 중 기부 시장 분석을 함께 생각해 보면요. 시장이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장소로 볼 수 있죠. 시장 분석은 마케팅 전략과 계획 수립 시 구매자 행동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표적 시장의 선정과 표적 시장에 적절하게 상품을 포지셔닝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을 STP 전략이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세분화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시장 표적화 단계고 세 번째가 시장 위치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단계에서는 세분화할 변수의 규명과 시장의 세분화가 있다면 시장 표적화 단계에는 세분화된 시장의 매력도 평가와 표적 시장의 선정을 둘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장 위치화 단계에서 바로 세분화된 표적 시장에 대한 위치와 규명 가능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략적 사업 단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단계가 바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란 조직을 구성하는 사업 단위와 제품의 집합체, 즉 다시 말하면 수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종류의 목록 또는 그 사업 수행 단위의 목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케팅 도구의 설정 중에 첫 번째 다이렉트 마케팅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렉트 마케팅은 잠재적 후원자에게 서비스의 내용을 담은 안내 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는 것으로서 대상자의 목록을 확보하여 사용하면 마케팅 효과가 더욱 쉽게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관리 마케팅인데요. 고객 관리에 대한 마케팅은 바로 고객이나 잠재적 후원자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기법으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고객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 연계 마케팅을 볼 수 있는데요. 공익 연계 마케팅은 바로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이 연합하여 영리 조직은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비영리 조직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익을 취하는 기법으로 사회공헌과 맥락이 유사하지만 사회공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공익연계 마케팅은 공익적 이슈를 영리 조직의 마케팅과 나름대로 연합한다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클라이언트의 자원봉사자의 개별 정보, 즉 다시 말하면 주소나 프로그램의 이용 현황 또는 생활 스타일, 태도나 반응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마케팅하는 기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마케팅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이나 배너 광고 또는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조직의 사업을 공개하는 것이며 모금이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활동은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에 매우 유용하며 메일링 서비스를 통하여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회 마케팅인데요. 소셜 마케팅이라고 하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행동 변화를 위해 활용되는 마케팅으로 주로 환경과 사회복지 등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 및 자동 응답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마케팅이라 볼 수 있는데요. ARS 마케팅은 적은 비용으로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ARS 시스템을 통하여 전화를 걸면 통화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금액이 전화요금에 부과되는 방식으로 기부하는 그러한 모금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행사를 볼 수 있는데요. 특정한 장소와 한정된 기간으로 사전에 기획하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방법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바자회라든지 또는 자선음악회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겠는데요. 후원금으로 들어온 이 수익금을 후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벤트 행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잠재적 기부 출처 확인에 대한 마케팅 계획서에 대한 작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후원자들에 대해서 후원 자원을 개발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내재화하여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후원자의 도움을 통한 클라이언트 변화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잠재적 후원자에 대한 이러한 빈번한 접촉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넷째는 프로그램 계획이 우수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상품은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이며 이것을 통하여 후원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케팅의 계획은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표적 시장과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 마케팅 예산이 포함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 또한 마케팅의 과업인데요. 무엇보다도 조직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끔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명분과 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마케팅에 참여시키기 위한 조직의 지속적인 노력은 마케팅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실행은 실제로 기부를 요청하는 과정으로서 마케팅의 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 부족으로 매년 후원자의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케팅 실행을 위해서는 조직의 마케팅 전략이 조직의 문화와 조직 구성원들이 지닌 신념과 가치 등의 상호 적합성을 지녀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실행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잠재적 기부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잠재적 기부자의 실제 기부 행동 시점이 마케팅 종료 시점은 아니지만 실제 기부 행동 이후에도 기부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부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평가인데요. 마케팅 평가는 마케팅 활동의 전 과정과 그로부터 얻은 성과를 분석하고 또 사정하여서 나름대로 기부 행동의 발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 새로운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과 연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케팅 평가의 과정은 마케팅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출발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적인 평가는 전반적인 문제를 평가하고요. 단계적 평가는 마케팅의 외부 환경, 내부 마케팅 시스템,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 순으로 진단하여서 마케팅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장기적, 단기적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는 마케팅 부서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주기적 평가는 바로 문제의 발현과는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의 전략과 방법 중 홍보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하여 영국의 웹스터 사전에서는 그 단체나 개인이 사업 활동과 방침 등을 사회적 공중에게 알리고 주체와의 관계에서 양호한 여론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는 기능을 홍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르버트는 기업 홍보란 기업이 그 기업 자신 또는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명성을 쌓고 유지해 가는 것을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돕는 경영 기능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한국홍보학회는 지난 1997년 2월에 홍보와 PR의 용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것으로 용어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홍보는 회사의 메모, 서신, 보고서, 웹사이트, 이메일, 연설 또는 보도자료 등 그것이 어떤 형태인가에 상관없이 기업의 모든 의사소통의 결과물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메시지가 모두 누적된 결과를 대내외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같은 사안에 대한 많은 정보, 의견, 대안, 정책 등이 표출되고 서로 다른 입장에 따라 사회 갈등과 대립이 생겨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의사소통의 경쟁력은 참여와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이 홍보는 사회의 여러 단체들과 그 공중을 연결하는 전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홍보는 각 단체와 공중, 상호 간의 생산적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송수단이다 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톰센은 바로 홍보를 조직과 개인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확대하여 가는 관리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도 경영과 복지 향상의 운용으로서 홍보 영역 확대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기능으로 어드바이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퍼블릭 리서치, PR 액션 프로그램으로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홍보의 기능이 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바로 전략 도출 및 집행과 기업의 정체성, 이미지, 명성, 기업에 대한 광고와 특정 입장 지지, 소비자 관계, 종업원 커뮤니케이션, 투자자 관계, 정부 관계, 지역 사회 관계, 미디어 관계, 위기 관리, 새로운 소통 기술의 관리라는 활동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홍보의 입장에서 볼 때 홍보는 그 정의에서 그 자신과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해 사회로부터 호의와 신뢰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표현되고 전달해가는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협의의 홍보, 광고, 선전을 포함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기관의 홍보는 기관 자신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과 더불어 자원동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의 공익적 목적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신뢰성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홍보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홍보는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는 신뢰를 확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홍보는 권위를 획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홍보는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홍보는 국민 의식을 관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 대국민 설득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참여의 통로 기능이고 8번째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이미지 제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효과적인 홍보 조건과 홍보 수단으로 볼 때는 바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첫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셋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홍보를 전달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넷째는 홍보 전담 인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홍보 마인드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에서 특별히 지역사회의 관계 형성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 대중매체의 핵심적인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과 관련된 바로 정보와 자료는 반드시 수집하고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볼 때 신문과 텔레비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두 번째는 인터넷과 PC통신 등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증대시켜야 하고, 셋째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수단 및 방법이 하나의 개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고요. 넷째는 홍보당국의 언론, 매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다섯 번째,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